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뇌에 대해서 살펴봤죠. 인간의 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유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인간의 뇌 구조는 어떤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쭉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억들이 좀 나시나요? 기억들을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 두 번째 파트로 그 4장 심리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심리적으로 어떤 것들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에 대한 생각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인 영향들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역들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만나는 관계 안에서도 그런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떠한 성격을 가졌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는가, 어떠한 신념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영향들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격과 정신건강,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에 미치는 것은 성격과 정신건강, 그리고 자아와 정신건강 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정신건강이나 이제 상담이나 심리 과목을 이제 강의하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호흡하면서 눈을 맞추면서 강의를 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저도 혼자만 떠들려니까 힘들고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하는 것만 듣자니까 지루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만큼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거, 적응하는 거, 그것을 자꾸 안 좋게 생각하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갖고 하다 보면 정신건강에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이 상황에 대해서 적응을 해나가고 잘 긍정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연습을 계속 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계속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발휘하면서 훨씬 더 정신건강에 유익하고 편안한 생활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4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격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 성격이라는 건 뭘까요? 성격.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재 68페이지서부터 68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재 68페이지 68페이지를 펴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개인이 갖거나 타고난 선천적인 요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타인과 환경과의 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성격이 독특하고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다. 그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것이 어느 정도는 타고나고 어느 정도는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격이라는 것이 타고나서 내가 그대로 그냥 가지고 사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질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뭐랄까, 그렇다면 성격을 내가 좀 좋은 성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가 뭐 어떤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내 성격을 더 잘 가꾸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내가 더 삶의 의욕을 갖고 더 잘 살려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계기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것이 개인이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는 특정적인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타인과 구별되게 하는 독특하고 일관성 있는 사고나 감정, 그리고 행동 양식의 총체적인 것이 이제 우리는 성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황의 변화나 시간의 흐름에도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성격이다. 성격은 한 번에 확 변하지는 않아요. 예, 자기가 살아오는 과정 안에서 그것을 터득하고 뭔가 자신의 성격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성격 안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자아상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 성격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 이제 성격 이론에서 이제 특성 이론과 과정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격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성격 이론에는 특성 이론과 과정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특성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특성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6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성격을 단적으로 단적 상태로 이해하려는 연구가 특성이다. 어떠한 특성 부분에 대해서 성격을 이제 단적인 상태로 이제 이해하려는 연구가 이제 특성 이론이고요. 현재 어떤 종류의 성격 유형들이 있는가, 성격 유형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특성 이론이고요. 어떤 유형이나 특질의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유형론과 특질론이 있다. 특성 이론에는 유형론과 특질론이 있다. 그럼 먼저 보면 특성 이론의 유형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특성 이론의 유형론에 대해서 살펴보면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의 체액을 혈액, 점액, 담즙, 흙담즙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사람의 체액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된다 라고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했고요. 크레치머라는 사람은 체형을 쇠약형, 비만형, 투사형, 이상 발육형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약형, 쇠약형, 허약형은 마르고 키가 큰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정신분열증에 걸릴 성향이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비만형, 뚱뚱한 비만형인 경우에는 조울증에 걸릴 성향이 많고 사교적이고 변덕이 심하고 활발한 성격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근육형은 활동적이고 모범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허약형보다는 덜하지만 정신분열증의 경향이 좀 다소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레치머는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을 구분을 했고요. 이 쉘던이라는 사람은 크레치머의 연구를 좀 더욱 한층 더 이렇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이론을 한층 더 발전시킨 이론인데요. 이분은 내배엽과 중배엽과 외배엽 이으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성격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람의 유형을 나누고 있는데요. 내배엽은 둥글고 부드러운 체격, 비만형과 유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 교재 72페이지에 보면 그림 4-1에 내배엽과 중배엽과 외배엽형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림이 나타나 있죠.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내배엽은 둥글고 부드러운 체격을 가지고 있고 그림 4-1의 첫 번째 사람처럼 비만형과 유사하다. 그리고 편안하고 사교적이고 애정을 중시하는 성격 특성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요. 중배엽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을 딱 그림을 보니까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근육질이죠. 근육질이고 체격이 단단해 보이죠. 이런 사람을 이제 중배엽형 인간 성격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건장하고 고든 체격,
건장하고 고다 보이죠? 그리고 활동적이고 이제 자기주장적 이런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자기주장적이고 정력적인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어때 보이세요? 여러분 보기에 세 번째 사람은 좀 깡 말라 보이죠. 좀 마르고 좀 약해 보이죠. 세 번째 사람은 그러니까 근육이 섬세하고 좀 약한 유형 이런 분들은 이제 수줍음과 내성적인 성격 특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 성격 유형을 이제 세 가지로 내배엽과 중배엽과 외배엽으로 이제 쉴더는 나누고 있다. 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암묵적인 성격 이론. 우리가 암묵적으로 생각할 땐 여러분 어때요? 좀 덩치가 좀 있고 좀 덩치가 좀 있고 좀 후덕하면 아주 여유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암묵적으로. 그리고 마르면 좀 지적일 것이다. 그리고 약간 좀 성격이 까탈스러울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고 옥리에 곱슬머리면 고집이 세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성격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유형론의 이제 분류에 따라서 쭉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우리 교재 그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히포크라테스, 크레치머, 쉴던 그리고 융의 심리 유형론까지 이제 우리 교재에 쭉 그 나와 있는데요. 그 히포크라테스의 체액류는 혈액, 점액, 흡담즙, 담즙형 이렇게 그래서 다혈질 혈액 다혈질, 점액질, 흡담즙질, 담즙질 이렇게 나눈다라고 얘기해서 다혈질은 뭐 다정하고 유쾌하다. 그리고 점액질은 어때요? 느긋하고 동작이 느리다. 흡담즙질은 우울하고 슬픈 유형이다. 성격 특징을 가졌다. 그리고 담즙질의 유형은 민첩하고 화를 잘 낸다. 라고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는 이야기했고요. 크레치머는 마르고 큰 키를 허약형이라고 하고 뚱뚱함을 비만형. 그리고 근육질을 비근육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허약형은 꼼꼼하고 신경질적이고 깔끔하다. 비만형은 사교적이고 변덕이 심하고 활발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육형은 활동적이고 모험적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쉴던이 얘기하는 거, 그 내배엽형, 중배엽, 외배엽형 이것들을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와 쉴던이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그 많이들 그 회자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체경론에서 이제 히포크라테스는 체액론이라고 하고 크레치머와 쉴던은 크레치머의 이론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을 하고 얘기했다. 그리고 이것을 체경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내장 긴장형, 그리고 신체 긴장형, 대뇌 긴장형 이렇게 그 성격 유형을 나눈다. 그래서 내장 긴장형이 사교적이고 애정과 내장기관이 중시된다.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첫 번째 그 내배엽형, 그 중배엽형은 신체 긴장형이다. 그래서 모험적이고 그 신체가 긴장해서 뭔가를 하고 하려는 그 모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신체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형이 이제 중배엽형이다. 신체 긴장형이다. 중배엽형이. 그리고 외배엽형은 대뇌 긴장형이다. 그래서 감각적이고 아주 예민한 성격.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뭔가 자기의 불안이 있기 때문에 좀 사람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그 있다. 항상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자신의 닥친 것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회피하려는 그러한 성격 특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MBTI에서 흔히 보는 이제 심리 유형론은 융의 내향형과 외향형이 있죠. 예. 그 내향형의 사람들은 그 어때요? 내향형의 사람들은 조금 자기 내 안에서 이제 그 에너지를 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자기 혼자 있는 것을 즐기고 혼자부터 독서를 한다거나 정적인 것들을 되게 즐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뭔가 그 자기에게
갈등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두려워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사교적이고 진짜 외부에서 에너지를 활동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밖에서 에너지를 끌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외향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사교적이고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유형론의 분류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특질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특질론은, 특질이라는 건 뭘까? 특질이라는 것은 특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질,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제 그거 비교해서 이제 그 사람이 비교적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계속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특질,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영속적으로 구분해주는 그 심리적 경향성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할 수 있고요. 특질이라는 것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좀 보다 비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질, 그것을 특질이라고 하고요. 인간 행동의 다양한 개인차가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 세상을 살면서 내 맘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볼 거예요.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했지만 타인은 그것을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행동의 그 다양한 면, 개인차,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특질 이론이다, 특질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획득될 수도 있으나 이것은 후천적으로도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이제 특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특질 이론의 학자, 대표적인 학자를 보면 알포트가 있죠. 특질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알포트가 있고요. 그 알포트는 인간을 설명하는 약 18,000개 정도의 형용사들을 이제 분석합니다. 예, 이분이 이제 이러한 그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통 특질, 개별 특질, 중심 특질, 기본 특성, 그리고 2차 성향, 이런 것들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공통 특질이라는 것은 외연적 행동을 내가 그 밖으로 나타내는 행동, 외연적 행동 등을 이제 그것을 결정하고, 이것은 비교적으로 안정적,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공통 특질은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질은, 개별 특질은 인간이 개개인마다 다 가지고 있는 독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안정적이지 않고 다 그 사람마다 이제 독특하게 외연화되는 이런 특질을 이제 개별 특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심 특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것이 이제 중심 특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 능력이 있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때 주로 그 사람의 중심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특성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 동기, 지배적 동기나 열정,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이제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 동기라든지 열정,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인간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지배하죠. 여러분께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아서 잘 살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권력욕이라든지, 뭔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기본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2차 성향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나타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성, 이런 것들, 개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라든지 나한테 어울리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머 어떻게 저렇게 입을 수 있어 하는 것도 그 사람의 2차적인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차적인 성향, 2차적인 특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 그 장르도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뭐 나는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데 상대는 어떤 것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들을 만나거나 연인 관계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특질들을 통해서 나와 좀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만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카텔이 특질 이론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카텔이라는 분은 그 알포트가 얘기한 18,000개의 형용사를 다시 비슷한 의미가 갖는 단어들로 묶어서 그것을 200개의 성격 특질을 나타내서 16개의 성격 요인을 이제 그 선정하게 됩니다. 이분이 카텔이란 분이 그래서 그 16요인이라는 그 성격 요인을 그 성격하게 선정하게 만들어내는 그분이 카텔이라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젠크는 내향성과 그 외향성, 내향성과 외향성, 그리고 그 신경증적 경향성, 그리고 정신병적 경향성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교재 그 73페이지에 보면 이제 아이젠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아이젠크는 내향성 성격을 내향성과 외향성, 안정성과 불안정성, 그 정신병적 경향성으로 분류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은 아까도 이제 우리가 그 융에서 살펴봤지만 그 내향적인 성격은 내향성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의사결정 시 신중하고 위험을 감수를 선호하지 않죠. 나 혼자 있는 것을 조용하게 있는 것을 이제 선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질서 있는 생활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외향적인 사람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도 사교적이고 뭔가 그 밖으로 이제 사람들과 그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막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외향성인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외향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사교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은 이제 그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면 그 외향적인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고 같이 뭔가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들, 이게 사교적인 성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막 자기 자신을 막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하면서 이제 흥분을 잘할 수 있는 성격이고요. 흥분을 잘하고요. 뭔가 이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모험적으로 뭔가 외부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외향성을 가지고 있는 외향성을 소유한 이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한 것이 신경질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신경질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약간 신경질적인 경향성이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됐는가, 아니면 정서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한가, 나타나는 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서적으로 내가 얼마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경질적인 경향성을 가진 사람은 이제 쉽게 흥분을 하고 이제 불안정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쉽게 흥분하고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이젠크가 얘기한 정신병적 경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게 그 정신병적 그 경향성이 될 그 성향과 성격은 어떤 그 사람일까, 라고 이제 살펴본다면, 신경질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격적이고, 그 냉정하고 공격적이고 이제 냉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정신병적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타인을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이러한 양식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좀 낮겠죠. 그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낮죠. 그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못하게 되면 관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겠죠. 타인에 대한 그 배려를 하지 못하고 그 사회적인 관습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향에 충동적으로 이제 그러한 그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신병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재 73페이지 보면 특질 이론의 분류와 성격 특징에 대해서도 쭉 나와 있으니까 요 표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요 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71페이지 유형론의 분류와 성격적 특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다시 한번 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 쉬었다가 다시 이제 과정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 본 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교재 내용 한번 쭉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과정 이론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